단일화 방식과 시기를 얻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멈춰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라는 지위 확인도 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인 취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당 지도부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는 이 해당 후보가 이 네. 후보 연설이나 또 후보 공약 중에 이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경선을 펼친 만큼 이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후보 등록 전에 이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경선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당선이 된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만큼 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예. 나는 11일 이전에 이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갈등이 현재 법원으로까지 간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예. 어제 제출을 했는데 곧바로 신문기일이 열렸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양 당사자 모두 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면 오늘 오후에도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굉장히 그간 법원에서 넓게 인정을 해온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에 법원이 정당 활동의 이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네. 또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헌 당규상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해당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항고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바로 항고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고를 통해서 이 해당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예. 당 차원에서 이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 절차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의 신청으로 다투기엔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따라서 이의 신청하기보다는 해당 결정문에서 어떤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짚어주셨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대선 후보를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한덕수 후보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가 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예. 김문수 후보 측은 이 해당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해서 무효 확인 가처분을 낼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무효 확인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 대단히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기간 동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오늘 만약에 이 지위 확인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다라는 지위만 확인해 준 것뿐이지 이 당 대표의 이 직인까지 찍도록 하는 형성적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
11일에 있는 후보로서 등록을 하려면 이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후보자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과연 지위 확인이라는 그 결정만으로 당대표로 하여금 직인을 찍도록 하는 이 형성적 권한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상 오늘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로서는 또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핵심 쟁점을 좀 보면 당원 그 이제 74조 2항의 해석인데 이 조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가 후보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이제 양측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상당한 사유를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요, 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당 비대위에서는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해당 규정은 그렇게 해석될 수 없고 그것이 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아니라고 지금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대위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상황, 즉 뭐 합동 연설회를 할 것인지 연설을 몇 번 할 것인지 이러한 이 후보자 선출에 관한 굉장히 미세적인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비대위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것이 당의 후보의 교체까지 가능케 하는 그러한 근거 규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김 후보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도 별도로 또 가처분을 낸 상태고 김 후보 본인의 어떤 신청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가처분이 여러 건이면 법원이 좀 통합 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요, 이 두 건의 가처분 심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는 결국에는 쟁점이 같다라고 하면서 같이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심리에 대한 결정이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판단 시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늘 생각이 나온다? 듭니다. 이 때문에 이제 어제 심리를 열었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일 서면이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 내일 오전 11시, 즉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 높고 빠르면 오늘 오후에 이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가처분 신청 결론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8일째인데 아직도 그 후폭풍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 소집을 결정했는데 이 회의는 어떤 경우에 좀 소집이 되는 건가요?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용어가 익숙하진 않으실 예. 겁니다. 이 대표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이 모여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를 하는 회의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관련 제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이 김예영 이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펼쳐질 전국 대표 이 법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불거지기도 하고요. 또 이 법원 안팎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 신뢰성이 훼손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이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회의가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법원의 이 판단이 조금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이 좀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안건이 주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 야당 측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 또 서울고법의 판사들에 대한 탄핵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입법부의 사법부의 침탈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회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예. 구체적인 안건이나 아니면 일시 장소 같은 경우에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살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신속한 심리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법부의 정적 중립성을 흔들 만한 결정이었는지 왜 이렇게 속도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표 법관들의 의견이 줄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은 생소한 이 전국 법관 회의가 지난 2018년도에 인정된 법원 공식 논의 기구입니다. 그만큼 좀 해당 결과가 미칠 무게감과 파장도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이 모두 다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한 2개 정도의 재판 일정이 아직까지 연기 여부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떤 정적 중립성을 훼손할 만큼의 그런 절차적인 위법성이랄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의견이 수렴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하급심에 해당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부에 이 기일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여러 가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하고 지상 출입만 허용된다고 했는데 판단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간에 이제 2번 정도 이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1,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진입과 또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하 주차장에 대한 사용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 논의한 상황 등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까지 종합해서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 이유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관계자가 논의를 해봤는데 그간에 이제 2번에 있었던 공판기일상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잖아요. 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가가 결정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 이곳이요.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을 때 항상 포토라인에서 섰었던 예, 예. 네, 그 장소가 될 것인데요. 지금 법원 측에서도 포토라인 설치에 협조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다만 이 기자들의 질문까지 답변을 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